12월 28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는 갑자기 안쪽 주로가 가벼워졌습니다. 소금을 진짜 많이 뿌려놓은 것 같아요. 안쪽 주로가 가벼워가지고 안쪽으로 전개하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해졌습니다.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마필들도 펜스 전개하면서 일상에 성공했고, 또 추입형 마필들도 외곽으로 빼고 나오는 마필들보다는 안쪽에서 전개하는 추입하는 마필들로 입상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주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박성 토요일 경마에서 9개 경주, 9개 경주를 적중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 경주를 가져가는 경주들이 다 꽝꽝꽝 터져버렸어요. 공부하는 대로 한번 노려봤지만, 약간의 복병권 노려봤지만 완전히 뭐 백판급의 마필들이 들어오면서 추천 경주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번 경주에서는 9개를 적중했기 때문에 그래도 따박따박 적중한 게 다행이었습니다. 일요 경마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한 번 더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주로의 파악을 제가 전반부 2경주 때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적중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일요 경마는 일단은 날씨가 계속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됐기 때문에 전반부 중반부 경주에서는 약간의 주로가 약간 얼었다 녹았다 할 것이고요. 또 후반부 라이트가 켜지면서도 그때부터는 또 추입형의 마필들이 좀 유리하거든요. 몸싸움을 하지 않아야 되는 마필들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일요 경마에서는 더 좋은 결과, 더욱 좋은 적중 만들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면서 2025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바드슈발, 이건 발레 용어 같아요. 발레에서 쓰는 용어 같은데, 일단은 바드슈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끝걸음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1번 게이트 2점으로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 3번마 로드 투 히트를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마이야 기수, 토요일 경마에 보듯이 인기 마필들, 앞선에서 붙는 마필들 따박따박 잘 타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끈끈한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이 마필을 탔는데 1번마 파드슈바를 타는 거예요. 하지만 3번마 로드 투 히트 같은 경우는 조교 때 느낌이 확실히 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확실히 성장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국내에서 1등급 상승보이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마이야 기수가 탔기 때문에 스타트 능력이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문명지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출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3번마 로드 히트, 이 마필을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한방바꾸는 9번마 지산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일단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채찍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요즘 안병기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일단은 직전 경주부터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9였거든요. 연습 주행검사 때도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9였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9라는 거는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과 중속을 이번에는 보강하고 나온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1경주는 3번마 로드 투 히트, 9번마 지산 레이블, 여기에다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양양 레이저는 출전 취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현장에서 복병권에 있는 한 마리 정도만 가져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마 그린 재킷도 실제 취소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10마리가 뛰는 건데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3번, 9번에 맞고 한 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좀 일찍 잡았습니다. 일찍. 이거 전반부에 일찍 잡는, 제가 원래는 4경주 이후로 추천 경주 잡잖아요. 근데 이 레이스는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기 마필들이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조 박종군 조교사 마방에서 이렇게 4번과 라운 킹스맨과 6번과 라운 파노라마, 이 두 마필을 인기마로 팔리고 있습니다. 4번은 라운 킹스맨 같은 경우는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이 뭐냐? 발주대 자세가 불량합니다. 발주대 안에서 제대로 서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6번만 라온 파노라마, 최근
인기 1위, 인기 2위, 인기 2위 모두 다 팔렸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뭐 김성현 기수가 앞선에 붙었지만 맥없이 마지막에 끝걸음에서 무너졌어요. 여기에 뭐 권중석 기수가 타면서 51kg까지 부담량이 2kg가 내려왔는데, 야, 이번에도 뭐 구보 위주로 조교를 했는데 딱히 좋은 게 없습니다. 일종 박종근 쪽에서 마방의 두 마필,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이 두 마필들 중에 한 마리는 아예 삭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마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놓고 때렸던 마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의외로 좀 안 팔리고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토요일공마에서 제가 추천 경주 노렸던 경주들이 빵빵빵 터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공모한 그대로인데 조교까지 완벽하게, 여기에 뭐 기수까지 확실하게 딱 물고 들어간다는 판단돼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노릴 수 있는 충막감을 찾아서, 안정적인 마필 찾아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첫 번째 승부점을 들어가는 경주 편성이에요. 여기는 인기마들이 다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캐치해서 이번 이경주 강하게 임팩트 있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파워풀 라이트, 기본적인 순발력은 약간 떨어지는 마필이죠. 하지만 취임력이 되는 마필입니다.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까지 출전했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안쪽 지로가 가볍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3번마 원모 타임, 뭐 조교 때 뭐 국내선 5등급 마필들,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약간 옆에 쳐다보면서 이제 조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신우 조교사 마방의 마필입니다. 이신우 조교사 믿을 수 있는 마방이 아니죠. 인기마로 팔립니다. 두 마필 다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복병마를 두 마리를 한번 꽂아보 봤습니다. 일단 10번마 파워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엄청나게 조교가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조교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조교가 좋으면 언제든지 뛸 수가 있습니다. 10번마 파워베스트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두 마리 밖으로 돌았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도 뭐 그렇게 막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기본적인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꾸준하게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잡아왔는데 말 자체가 이 파워베스트가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못 뛰고 있는 거예요. 조교 좋은 마필들은 10전 이하의 마필들은 언제든지 뜁니다. 11번만 4개로 와줘. 이거 안쪽 게이트를 받기를 바랐는데 너무 외곽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3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제가 토요 경마에서 3두 방송에서 두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두 마필 다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11번만 4개로 와줘가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안쪽 주로가 무거운데 안쪽으로 전개하면서 무너진 거예요. 이번에는 차라리 안쪽으로 전개하는 게 중요한데 이 마필이 자리 선정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보면은 다른 말들이 없어요. 맘만 먹이면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까지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을 만큼 11번만 4개로 와줘. 이 두 마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기 마필들이 안쪽에 있는데 이 마필들보다는 10번마 파워베스트, 11번마 4개로 와줘. 이 두 마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주로 자체가 안쪽 주로가 여전히 무겁습니다. 외곽으로 빼야지만 좀 더 잘 뛰는 마필들이 있더라고요. 금요일날 경주를 보니까. 금요일날 6경주 때 발주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문 닫아놓고 뭔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여기에 몰로 기수하고 다실바 기수가 지금 다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3번마 벙커버스터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있고요.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무난한 외곽, 선이 외곽 붙어가지고 여유있게 끈기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워낙에 기본적인 능력이 적응력이 가장 좋은 마필로 판단돼요. 파랑 에너지의 전 형제 마필이기 때문에 3번을 일단 인정하겠고요.
복병마 한 마리는 기본기를 갖춘 마필인데 6번마 스톰 위너가 되겠습니다. 서강조 기수가 기생하는데 이 마필이 외곽에 이제 몰고 나오는데 약간 뒷심이 약간 부족한지 알았더니 다시 라스트에 끈게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쭉쭉쭉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신마들이랑 이번에 병합적으로 했는데 의외로 끈끈하구나, 확실히 좀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기본기도 있는 마필이고요. 일단 서강조 기수가 지금 감량 기술을 띄면서 조금은 약간 주춤되는 모습인데 이번 경기는 한번 도전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5번마 장고맨, 9번마 PK 하이어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보다는 주행검사 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6번마 스톰위너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충막감은 나와 있죠. 지난번에 농협회장배 출전했던 10번마 덧선 불사조 이 마필을 안정적인 마필 판단입니다. 이혁 기수가 기승하는데 이혁 기수가 낙마 부상으로 흉추에 압박골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옆에 갈비 이쪽에 날개 쪽에 하는 게 아니라 압박골절이 이거는 거의 뭐 3개월 정도 쉬어야 됩니다. 압박골절은요. 이 흉추 압박골절은 진짜 이거는 뭐 빨라야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현장에서 기수가 변경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10번 더선 불사조 이 마필을 일단 노려봐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8번마 영광의 스카이가 거의 뭐 현장에서 뭐 엄청나게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근데 뭐 딱히 뭐 좋은 느낌은 안 들었고 안쪽에 2번마 골든 스나이퍼가 되겠습니다.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요. 부담력이 지금 3kg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강등되면서 출전했는데 조성환 기수, 이성환, 이상조 기수, 뭐 신인 기수들을 태워가지고 좀 감량 이점을 한번 때려봤어요. 근데 뭔가 말들이 전혀 뭐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든 스나이퍼는 제가 봐서는 적정거리가 1200m라고 판단돼요. 이번 경주 들어서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가 가능하고 김태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만큼 4코너까지 힘한 배를 하면서 꼭 참고 있다가 안쪽으로 뚫면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병 마필로 판단됩니다. 기본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굳이 이 마필이 지금까지의 모습하고는 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는 마필입니다. 2번마 골든 스나이퍼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1번마 하유비티 일단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요. 뭐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가는 건 전혀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11번마 하이뷰티는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훈 기수가 워낙에 강단 있게 타주는 기수잖아요.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는 만큼 11번마 하이뷰티 이 마필을 놓고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차권은 7번마 큐퍼펙트 조교 때 추임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제 420kg대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말 경주에서 뛰었던 경주 편성이었거든요. 6번마 윈드소드도 역시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4번씩이나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강한 조교를 때려놨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자, 제가 보는 마필은 외곽의 12번 월드 이클 캣이 되겠습니다. 이성적. 자, 이 마필 최근 인기 1위와 인기 5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10월 24일 경주 때는 11번 게이트에서 그냥 3마리, 4마리 밖으로 잡아 돌렸죠. 완전히 뭐 무리한 전개 속에서 전개가 풀리지 않았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안말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힘이 약간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국내선 5등급 강서 프라이드라는 마필들하고 병합적으로 했는데 의외로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능력 마필들이 없습니다. 딱히 손에 들어가는 마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6등급 경주에서 2세 마필들인데 2세마 3세 마필들인데 거의 중급 이하의 마필들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몰로 기수가 인기권에 팔면서 무너졌던 마필 12번마 월드 이글캣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안발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외곽의 11번마 금적산,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압도적인 인기 마필로 팔리는데 일단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가고 라스트 화면을 보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뭐 장추월 기수가 그렇게 뭐 선행식으로 전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11번마 금적산은 뭐 주로 자체도 가볍고 1400m가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져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9번마 타이거로어가 되겠습니다. 11번마 금적산은 1200m만 뛰어봤기 때문에 1400m가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버티기도 좀 충분히 가능한 마필인데 9번마 타이거로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임다빈 기수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중간에서 조금 더 치고 들어가면서 선두권에 이렇게 붙었어야 되는 건데 전혀 그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충분하게 레이스 전개를 풀어갔다는 거는 중속에서 추진했을 반응하는 게 얼마만큼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 전에 마이어 기수가 탈 때 보십시오. 중속에서 정말 대처를 잘해줬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중간에서 철저하게 강하게 타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마필을 CC용 기술을 불러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내에서 5등급 안발 경주인데 클럽교 환상의 나라 이런 마필들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임다빈 기수하고 좀 맞지 않는 궁합이 맞지 않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그거 타이거로 이번에는 CC용 기수 6,7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 이 정도는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9번마 타이거로를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들어가겠고요. 한 마리 더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1번마 라운드 벨몬트가 되겠습니다. 단점이 딱 하나 있죠. 이 마필은 출발 자체가 매번 아니에요. 발진 자체가 불량합니다. 근데 보는 이유는 뭐냐? 1번 게이트 약간 늦더라도 스타트에서 어깨 채찍을 하고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주 조교를 다 해놓고 한 주 더 딜레이 되면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12월 17일, 12월 12일 발주 연습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국내선 1등급의 라운 탑맨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인데 매번 스타트가 안 됐던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번에 국내선 4등급 라운 이클립스라는 마필이라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수 자체가 최범현 기수는 매번 스타트가 늦는 기수예요. 근데 정우주 기수는 그래도 스타트를 어느 정도 잘하는 기수인 만큼 발주 부분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나오고 있다. 1번마 라운드 벨몬트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부산 딱 하나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추천 경주를 계속적으로 딱 한 번 적중했다가 또 실패했다. 또 지난주에 또 실패했다가 계속 넣었다.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추천 경주를 아쉽게 실패를 했는데 이번 경주는 제가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3번마 그랑트리, 4번마 골든 엠파이어 두 마필이 팔리는데 자 4번마 골든 엠파이어는 지난번에 뛰고 11월 19일 날 골막염이 구절염이 발생했습니다. 구절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뭐 흥행돌풍 이런 마필들 구절염, 관절염 발생해서 싹 다 멀어졌잖아요.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 엠파이어도 조교는 잘 하고 나오고 있지만 버티느냐 못 버티냐예요. 구절염에 3일이 걸렸다는 거는 이건 좀 치명적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놓고 때리지 못하고요. 3번마 그랑트리도 이번에는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이 아니에요. 국내선 5등급 마필들 판타스포스라는 마필들하고 병합적을 하는데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3번과 4번에 거의 뭐 대끼리 맞고는 팔릴 겁니다. 근데 부산의 경마가 이렇게 저배당해서 따닥따당으로 끝나는 경주들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노리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추입이 되는 마필이고요. 추입마이기 때문에 여기선 해볼만 해요. 앞선에서 약간 싸울 수 있는 마필이고 레이스 전개에서 내측으로 약간 기대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분하게 마지막에 한 발을 볼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으로 잘 빼는 기술입니다. 외곽으로 빼서 강하게 임팩트 있게 타는 기술인 만큼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방 삼정 스파이더 가장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가장 센 마필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이렇게 승급전에 맞아있는 마필들 잘 노리지 않는데 1400m 거리가 더 유리하고 지난번에 뭐 여유있게 뭐 헤리카심 장출기에서 타줬습니다. 이번에는 부담량 52kg 때문에 장출기소가 못 타요. 지난번에 이 53.5 이 타는 이유가 장출기소가 타는 이유가 원래 장출기소가 54km부터 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53.5를 타는 모습을 보고 야, 이 마필은 그냥 센 마필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수들이 체중을 0.5kg 500g씩 이렇게 빼는 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근데 7번마 삼정 파이터는 헤리카심 기수라도 여기서는 또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7번을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마 명진불패 지금 문병기 조교사 마방에서 두 마필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11번 명진불패는 중속이 약간 부족한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중간에서 엄청나게 추진하는데 못 따라붙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보는 마필은 1번마 우강명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게이트가 유리합니다. 지금 39주의 공백에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양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마리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김하연 기수가 조교를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김효종 기수가 이제 맡아서 조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활동적인 기대치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예전에 1300m에서 강한 상대들과 뛰면서 큐피디 간다고 이런 마필들을 제꼈던 마필입니다. 3월 29일 날은 인기 1위로 팔리고 늑발을 하면서 아예 뭉쳤던 마필이잖아요. 이번에 좋습니다. 발주 부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7번에 붙여서 한 방만 때리면 되고 문병규 쪽에서 마방에 두 마필이 출전하는데 제가 봐서는 1번마 우광명이 더 좋아 보입니다. 7번 1번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브리더스컵에 출전했던 두 마필이죠. 3번 판타스틱, 퍼니와일드 이 두 마필이 세 보입니다. 네, 일단 판타스틱 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약간의 모래를 맞으면서 마지막에 다시 올라왔던 모습이고 7번마 퍼니와일드도 지난번에 아쉽게 사착을 했는데 앞선에 가다가 약간 이제 경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합을 하면 안 되는데 약간의 경합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봐서라도 중속에서 보는 모습을 보더라도 7번마 퍼니와일드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스타트 능력은 7번마 퍼니와일드가 더 좋아요. 퍼니와일드는 뭐 바이언의 자마인데 뭐 선행으로 가면 여기서는 입상권 한 잔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마필들이 뭐 그렇게 뭐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없고요. 자, 복병마 한 마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 커넬 플라잉이 되겠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마필인데 지금 2주 만에 지금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지난번에 출전하고 나서 일단은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하면은 그렇게 뭐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조교의 강도를 올려서 이번에 출전하고 있어요. 그만큼 마리 컨디션이 좋다는 거죠.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3번마 판타스틱 포스와 뭐 여기에 뭐 9번마 플라잉 더 럭키 이런 마필들도 다 좋아요. 근데 이 5번마 커넬 플라잉 같은 경우는 3복 승시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느낌 자체가 조교 때 느낌이 가장 좋았던 마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후차 찾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번마 행운의 여신. 뭐 앞말인데 미국산 마필인데 이 박남상 마주님의 마필입니다. 이게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좋아요. 말 자체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말이 좋고 또 안쪽 주로가 가볍잖아요. 취입도 뭐 가능한 마필이고 52.5인데 정정희 기수가 이제 100승을 달성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레이스 전개하면 될 것으로 보여요. 1번 행운의 신 가져야 되고요. 2번만 3조고가 약간 팔리는데 뭔가 약간 둔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인기 발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일단은 외곽이 10번마 마이티 초이스를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인천 기수. 우인천 기수도 제가 토요경마에서 말 타는 거 보니까 아직 신인 기수 티가 나요. 자리 선정하는 거나 외곽으로 빼고 올라온 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약간의 말들이 안쪽에 갇혀버리면 우인천 기수가 약간 추춤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어린 기수구나. 추임마들 중에서는 우인천 기수가 탔을 때는 끌고 가는 마필들은 괜찮아요. 근데 추진하고 몰고 가야 되는 마필들은 타는 거는 우인천 기수가 약해요. 마이티 초이스 같은 경우는 분명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56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탔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5kg 감량 이점을 받고 있습니다. 닉스고의 자마이고요. 닉스고의 자마이면 분명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번마 스포르차하고 7번마 마위보스가 있는데 얘네들도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13초 6, 13초 7, 13초 5 이거는 빠른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중속이 약간 부족한 만큼 10번마 마이티 초이스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인 만큼 요거까지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이죠. 7번마 서울드래곤은 3두 병합을 하면서 끈끈하게 일단 준비를 했고요. 8번마 어메이징원도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이거 뭐 마이너스 1kg 감량 이점이 있는 마필인데요. 7번과 8번이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계속적으로 추적했던 마필이거든요. 안쪽이 약간 무거운 부분이 있지만 2번마 세광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조교의 강도를 올렸고요. 취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최상현 교수, 이호식 기수, 전진구 기수 다 타봤지만 이호식 기수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나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교 때 모습이 60%였다면 이번에는 90%까지 좀 끌어올려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있는 만큼 2번마 세광라이트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서울드래곤하고 8번마 어메이징원도 일단 가져가야 되는 후차권의 마필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축배를 들어라가 출주 취소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마 에어포스원, 여기 뭐 8번마 당대초월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3번마 에어포스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브리더스컵에 출전하면서 16번 게이트에서 사정권에 붙으면서 마지막 끝걸음이 괜찮았던 마필이고요. 8번마 당대초월은 중마조합의 마필이죠. 이 마필은 전 조교사 박대웅 조교사님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지난번에 러브 스칼렛 토요경마에서 깨졌죠. 제가 관절염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필하고 뛰었을 때 1마신에 이겼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승급전에 맞아 있습니다. 딱히 더 좋아진 걸음걸이는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빅토아르 기수가 워낙에 뭐 흔들어서 타는 기수인데 그런 딱 그 맥락입니다. 자, 이번 경주 다른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딱 타는 모습을 보고 야, 저거는 저렇게 타는 게 아닌데 저건 저렇게 타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렇게 타더라고요. 그러면 뭔가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적임 기수로 교체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트 중속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모래를 피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요. 직전 경주 의지가 약간 부족했던 마필인 만큼 이번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중간에서 모래를 약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커버가 들어가요. 다 모래를 맞아봤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현장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워낙에 뭐 12번마 스마트 보스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12번은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서성훈 기수가 실수만 안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다 어디다 한 방을 때리냐? 3번마 헌터 드래곤에다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갈게요. 헌터 드래곤은 지금까지 뭐 닥터 캡틴, 갤럭시 로드 이런 마필들하고 좀 같이 뛰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같이 뛰었는데 이 헌터 드래곤이 레이팅 점수가 지금 87점입니다. 지난번에 1등급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하고 2등급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했을 때 걸음 보면 딱히 뭐 좋아져 있는 걸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 입상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말이 좀 변했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네 번째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유현명 조교사 마방에서 워낙에 칼을 갈고 나오고 있습니다. 4번마 뭐 보령 라이트 퀸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보령 라이트 퀸이 최근 약간 기가 약간 꺾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도 이번에는 국내선 1등급 마필들하고 보령 라이트 퀸이 병합적으로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갤럭시 로드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고 나오는데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도 일단 가져는 가야겠는데 7번마 영광의 포스트보다는 저는 3번마 헌터 드래곤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경주가 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어둠침침해지잖아요. 6번마 큐피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 밖으로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번에도 조교 강도를 올리지 못해요. 두 번 연속 조교 강도를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말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현장에서 이제 기수가 바뀔 것인데 누군가 바뀔 겁니다. 9번마 스타트랙 얘도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도 57.5가 부담이 됩니다. 왜? 지난번에 2착과 신의 여자한테 코차로 이겼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모습을 보면 신의 여자가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닙니다. 신의 여자는 지난번에 진짜 외곽에서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무빙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그 마필한테 코차뿐이 못 이겼어요. 여기에 이제 부담량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선행을 가기에는 좀 버겁죠. 6번하고 9번하고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두 마필을 깰 수 있는 마필, 확실히 좋아져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마필이 선행식으로 전개하다가 이 편성의 이제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밀렸어요. 근데 최근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말 자체가 이제 모래에 완벽하게 적응을 했어요. 모래에 완벽하게 적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된다는 거죠. 충분하게 추임마가 유리한 경주 편성. 1200m의 빠른 흐름은 아니지만은 스타트 능력도 있고 중속도 모두 다 갖춰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바짝 차 있는 마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플라잉 클루저는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주로 해서 조교를 하는데 엄청나게 끌고 다녀요. 엄청나게 말이 뭐라 그럴까요? 다루기가 힘든 마필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다루기 힘들어가지고 뭐 절절절 매가지고 조교를 하는데 막상 또 실전에서 이 시시온 기수가 타는 모습을 보면 또 힘 한 배가 돼요. 뭐 끌고 가는 힘도 많이 좋아졌고 또 안쪽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안쪽으로 레이스 전개도 가능하고요. 7번마 즐거운 상상도 마이너스 4kg 감량 2점 좋습니다. 이너툴보
지난번에 상대들이 계속적으로 강한 상대들과 뛰었습니다. 여기 10번마 마루 장군도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코지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임다빈 기수가 진짜 뭐 마지막 끝걸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타줬던 마필이에요. 4번마 세네파워풀은 지난번에 우리 막건을 또 깼던 마필이고 9번마 킹아더, 11번마 울트라 드래곤, 11번마 울트라 드래곤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놓고 때렸던 마필이잖아요. 그때 세네파워풀이랑 깼는데 울트라 드래곤은 지난번보다 약간 컨디션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네, 마무리 조교 때는 보니까 약간 직전 경주의 모습 정도? 근데 3번하고 10번이 의외로 좀 더 좀 세게 보이거든요. 11번 울트라 드래곤은 진짜 지난번에 진짜 전기를 정말 잘 풀었고요. 이번 현장에서 압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플라잉 클루저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네,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강풍바가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하지 않고 일반 경주에 출전하면서 부담 용량이 59.5kg까지 올라갔습니다. 워낙에 뭐 565kg 이 체중이 적정 체중이라고 봐요. 워낙에 등치가 있기 때문에 59.5의 부담량도 충분히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9번마, 7번마 강풍마, 죄송합니다. 7번마 강풍마 이번에는 인정하고 들어가겠고요. 1번마 나올 스나이퍼하고 여기에 8번마 온평스톰 이 두 마필이 약간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죠. 근데 스타트 능력은 8번이 좀 더 세요. 지난번 8번마 온평스톰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서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1번마 나올 스나이퍼 거는 마이너스 6kg 감량이 좀 있는데 딱히 더 좋아져 있는 거 부분이 없고요. 차라리 보려면 2번마 너트 플레이어를 보고 들어가겠는데 추위평의 마필이 7번이잖아요. 그럼 앞선에서 약간 버틸 수 있는 마필들이 딱히 별로 없어요. 6번마 메가드래곤도 뭐 감량 이점도 있는데 얘는 예전에 온평스톰한테 10마신을 졌던 기억이 있었던 마필이고 여기도 뭐 인기만 안에서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 경마 11개 경주, 부산 경마 6개 경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마무리하는 경마 주간입니다. 토요일 경마 박수홍 그래도 지지 않는 경마를 하였지만 추천 경주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요일 경마에서는 추천 경주까지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정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